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주 속 우리의 집, 태양계를 장엄하게 여행할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여전히 수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독특하고 역동적이며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과학과 역사의 흥미진진한 탐험에 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태양계는 우리 별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중력 메커니즘입니다. 태양계는 우리 별 주위를 공전하는 8개의 행성, 200개 이상의 알려진 위성, 수많은 소행성, 해성, 행성 간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는 중력으로 연결되어 복잡하고 조화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태양계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르트 구름을 고려하면 직경이 약 2광년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9조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태양이 축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30m 떨어진 곳에 있고 핀머리 크기이며 약 4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 45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부에는 태양의 전신인 밀집된 핵이 형성되었고 곧 핵융합 반응 덕분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물질은 회전하는 원반을 형성했고 여기서 행성, 위성 및 기타 천체들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은하계 전체의 별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태양계는 다른 별 체계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독특한 실험실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우리 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약 27,000 광년 떨어진 오리온 팔에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조용한 지역이며 이는 생명 탄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 팔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나선 은하의 주요 구조로 별단, 가스, 먼지를 포함하는 밝고 구불구불한 지역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페르세우스와 센타우루스 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우리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인 안전을 제공하며 그곳은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태양계는 시속 약 82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2억 2,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가 이 지역에 있었을 때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볼 수 있다면 태양계는 수십억 개의 별들 속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점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시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한 지구 중심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약 1500년 동안 천문학에서 지배적인 모델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태양, 달, 별을 포함한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공전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의 역사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태양 중심 모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인간의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오랜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 혁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선된 망원경을 사용하여 갈릴레이는 달을 관찰하고 그 표면에 분화구와 산을 본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달이 완벽한 구체라는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했는데, 이는 태양 중심 모델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천문학의 기초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17세기 말 아이작 뉴턴이 이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중력 법칙을 통해 그는 행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중력이 달부터 먼 행성까지 모든 천체를 궤도에 유지하는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고전역학의 기초가 되었고 행성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세기 말,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주 실질 탐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아폴로 계획은 성공적으로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우주선과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가까운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먼 구석까지 적극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에게 별, 은하 및 기타 우주 물체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지구 중심 모델부터 현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중요한 발견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천문학 발전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주요 단계를 살펴본 후, 이제 내 행성으로 알려진 태양의 가장 가까운 행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이들은 암석으로 된 표면을 가진 독특한 천체 그룹을 형성하며 태양계 외곽의 거대 행성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작지만 매우 흥미로운 행성인 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별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0.39 AU 천문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절반보다 약간 적습니다. AU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면 수성은 평균적으로 태양으로부터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을 우리 태양계 행성들 중 첫 번째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성은 행성들 중에서 왜소하며 직경은 약 4,800킬로미터로 지구 직경의 약 2.5배 작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많은 행성보다 밀도가 높은데, 이는 거대한 철핵 때문입니다. 수성은 지구 시간으로 88일 만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이것이 수성의 1년이며 모든 행성 중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하루, 즉 자체 축을 한 번 도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59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전과 궤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176일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궤도 자전 공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3번 공전할 때마다 수성은 자체 축을 2번 회전합니다. 이 공명은 조석 감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430도까지 달아올라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우며 태양열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밤에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온도 대비는 태양계에서 가장 극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수성은 거의 완전히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핵은 행성 직경의 75%를 차지하며 비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 핵은 주로 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액체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약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약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자기장이라도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는 자기관을 생성합니다. 행성의 외부 껍질, 즉 지각은 두께가 약 20km로 매우 얇습니다. 수성의 표면은 태양계 초기 소행성과 운석의 강렬한 폭격으로 형성된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분화구 중 하나는 직경이 1500km가 넘는 칼로리스입니다. 이것은 너무 거대해서 그것을 만든 충돌이 행성의 반대편에서 지형에 혼란스러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수성 연구는 1970년대 마리너 10호 임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최초의 상세한 표면 사진을 전송하고 자기장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수성에 대한 이해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온 것은 2000년대에 행성 궤도에 진입한 메신저 임무였습니다. 메신저 임무는 표면 구성을 조사하고 자기장을 측정했으며 많은 지질학적 특징을 밝혀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 역사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이며 그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행성 형성의 초기 과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구조와 움직임은 과학자들에게 중력 상호작용, 별이 가까운 행성에 미치는 영향, 행성 핵의 냉각 과정을 열쇠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금성이라는 또 다른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혹독해서 지옥 행성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행성이자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크기와 질량이 놀라울 정도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종종 지구의 자매라고 불리지만 그 유사성은 수치에서 끝납니다. 금성은 지표면에서 견딜 수 없는 더위, 산성 구름, 그리고 수분 안에 지구 장비를 으깨버릴 수 있는 대기압이 지배하는 진정한 우주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극단적인 환경 뒤에는 지구의 균형이 깨졌다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성의 직경은 약 12,000km로 지구 직경보다 5% 작습니다. 행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82%이며 밀도와 중력도 비슷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지구에서만큼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0.72 AU 천문 단위 떨어져 있으며 이는 1억 8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보다 가깝지만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성의 재앙적인 환경의 원인은 독특한 대기입니다. 금성 대기는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기 중 하나입니다.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질소와 미량의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상층부는 햇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짙은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성은 밤하늘에서 매우 밝고 빛나 보입니다. 그 구름은 태양 복사의 최대 70%를 반사합니다. 행성 표면에서는 이 구름 아래에 진정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금성에서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2배 높습니다. 이는 수심 1km 아래에서 겪는 압력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 으깨질 것입니다. 금성 표면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뜨거우며 온도가 47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금성이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폭주 온실 효과로 행성의 대기와 기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는 금성에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표면에 액체 물도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양에 가까운 거리 때문에 물이 증발했습니다. 강력한 온실기체인 수증기는 열을 가두는 효과를 증폭시켰습니다. 동시에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축적되어 밀도를 높이고 온실 효과를 악화시켰습니다. 금성 대기의 특징은 그 역학을 결정합니다. 행성에 도달하는 열 에너지의 거의 100%가 반사됩니다. 약 70%의 태양광이 구름에 의해 반사되지만 아래로 통과하는 30%는 표면에서 흡수되어 짙은 이산화탄소층 때문에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금성을 진정한 열 함정으로 만듭니다. 금성의 온도는 거의 모든 표면에서 거의 일정하며 낮과 밤 또는 적도와 극 사이의 온도 변화가 최소화됩니다. 이는 대기의 높은 밀도가 열을 행성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태양이 표면을 비추지 않더라도 온도는 낮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금성의 구름 아래에는 놀라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성의 표면은 구름 때문에 일반적인 광학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를 사용하여 연구되었습니다. 금성은 화산의 행성입니다. 그 표면은 과거의 분출로 형성된 용암 평원으로 거의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행성에서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는 맥스웰 산맥으로 높이가 약 11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금성 표면의 대부분은 평평하며 마그마 활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원형 구조물인 코로나와 같은 특이한 지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들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강력한 지각운동의 흔적입니다. 화산과 용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성에는 지구와 같은 명확한 판구조 운동의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지각은 마그마의 압력으로 인해 구부러지고 부러져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행성 표면 위 약 60km 상공에서는 시속 36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이 현상을 초고속 회전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대기보다 훨씬 느리게 회전합니다. 금성 자체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 만에 자체 축을 한 번 회전합니다. 이것은 모든 행성 중 가장 느린 하루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1년은 22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깁니다. 금성은 우주선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최초의 행성 중 하나입니다. 소련의 베네라 임무는 최초로 탐사선을 표면에 보냈습니다. 베네라 7과 같은 탐사선은 표면 데이터를 전송했지만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30분 이상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럽 우주국의 비너스 익스프레스 임무는 구름의 화학적 조성을 포함한 행성의 대기와 역학을 연구했습니다. 현재 데이빈치 플러스 및 베리타스와 같은 새로운 임무가 계획되어 금성의 지형과 내부 구조를 연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금성이 과거의 생명체 서식에 적합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행성은 바로 우리 고향 행성인 지구입니다. 지구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과 왜 지구가 생명체가 사는 유일하게 알려진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다른 행성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우리 행성 표면의 약 70%는 바다, 강으로 덮여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기초입니다. 높은 열 용량과 물질을 용해하는 능력과 같은 독특한 특성은 생물학적 과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왜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금성이나 화성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비결은 행성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는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는 별 주위의 영역으로 온도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면 금성의 운명을 되풀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더 멀리 있었다면 화성처럼 차가운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권, 즉 우리 행성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기권은 지구 내부의 액체 철 핵의 움직임으로 생성되며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태양풍은 화성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행성의 대기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태양풍이 무엇인지 기억해 봅시다. 태양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대전 입자의 흐름입니다. 이 입자들은 태양의 뜨거운 외곽 껍질, 즉 코로나에서 나오며 초속 800km의 속도로 태양계를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태양풍은 행성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오로라를 생성하고 우리를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권과 상호작용합니다. 지구는 역동적인 행성이며 그 표면은 판구조론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지구 멘틀의 액체층 위를 떠다니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판들은 움직이고 충돌하고 갈라지고 서로를 밀어내면서 산, 해구, 지진을 만들어냅니다. 판 구조론은 행성의 물질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열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온실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판의 움직임은 지구 지각의 재생을 촉진하여 행성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화산은 파괴적인 힘 외에도 지구 표면에 새로운 물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화산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같은 기체를 분출하여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 미네랄을 분출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구성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주요 성분은 질소 약 78%, 산소 약 21%, 소량의 이산화탄소, 아르곤 및 기타 가스입니다. 이 균형은 우연이 아니며 수십억 년간의 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산소는 광합성 과정에서 이를 생성하기 시작한 고대 미생물 덕분에 대기 중에 나타났습니다. 약 25억 년 전에 일어난 산소 대사변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행성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켜 복잡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실 효과를 통해 행성의 온도를 조절하여 지구가 얼어붙는 것을 막습니다. 이 섬세한 균형은 생명체에게 편안한 조건을 조성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각한 변화는 금성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후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충실한 동반장인 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물체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안정과 생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의 직경은 약 3,470km로 태양계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에 속합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축은 흔들릴 수 있으며 급격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달은 조석 현상을 일으킵니다. 바다와 강에서 물의 이러한 주기적인 움직임은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석이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육상 생명체의 출현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셋째, 달은 태양계 초기 동안 소행성과 운석의 충돌을 받아들여 지구의 우주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행성의 표면은 훨씬 더 많이 움푹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독특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취약성을 보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행성은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화성입니다. 화성은 고대부터 인류의 관심을 끌어온 행성입니다. 밤하늘의 붉은색은 신화와 전쟁 및 파괴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화성은 전쟁이 아닌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과거, 그리고 아마도 인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었습니다. 왜 화성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으로 평균 거리는 2억 2,800만 킬로미터, 즉 약 1.52AU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구보다 태양에서 1.5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화성은 훨씬 적은 열과 태양광을 받습니다. 크기 면에서 화성은 지구의 약 절반 크기이며 표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과 비슷합니다.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11%에 불과하며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38%입니다. 즉, 지구에서 70kg이라면 화성에서는 26kg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성은 서 있는 얼어붙은 사막입니다. 행성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3도이지만 계절과 위치에 따라 겨울철 극지방에 마이너스 125도에서 여름철 적도 지역에 플러스 20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열을 거의 보존하지 못하는 얇은 대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며 압력은 지구의 0.6%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구 표면 30km 상공의 조건과 같으며 상업용 항공기가 비행하는 높이의 3배입니다.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질소, 아르곤, 미량의 산소와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행성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먼지 폭풍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미세한 먼지를 대기 중으로 띄워 태양광을 가리고 화성을 더욱 차갑게 만듭니다. 2018년에 기록된 가장 큰 폭풍 중 하나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탐사 로버 오퍼튜니티의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의 표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산화철로 된 황무지, 거대한 화산, 고대 건조한 강바닥, 극지방의 얼음 덮개는 한때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를 행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올림푸스 산을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2km로 에베레스트 산의 3배이며 밑면이 너무 거대해서 표면에 서 있으면 그 정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마리네리스 계곡, 길이가 4,000km, 깊이가 최대 7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 네트워크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그랜드 캐년보다 10배 길고 4배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형이 지각운동 혹은 한때 화성을 흐르던 물의 흐름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물은 화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지만 과거의 흔적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더 따뜻했고 대기는 더 짙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아마도 표면의 상당 부분을 덮는 바다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화성에서는 물이 극관의 얼음 형태로만 존재하거나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땅 아래, 특히 남극 근처에는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 호수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화성에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늘날 화성은 우주 탐사의 주요 목표입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 로버는 계속해서 표면을 탐사하며 기후, 토양 구성, 고대 생명의 흔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활동해온 큐리오시티는 화성이 한때 생명체 서식에 적합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2020년에 도착한 퍼서비어런스는 고대 호수와 강 삼각주였던 예제로 분화구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번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2030년대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 최초의 정착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행성의 왕, 목성입니다. 목성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우주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태양계 여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암석 행성 지역을 떠나 거인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수만 개의 암석 및 금속 물체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은 완전한 행성으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중력이 이를 방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 다음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질량이 큰 천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크고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너무 커서 지구 행성 1,300개 이상을 내부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궤도를 넘어섭니다. 이 가스 거대 행성은 위성의 움직임을 제어할 뿐 아니라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우주 방패 역할도 합니다. 목성은 폭풍, 파괴적인 허리케인, 엄청난 압력, 그리고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자기장이 있는 세계입니다. 끊임없는 대적점, 놀라운 오로라, 그리고 각자 자체적으로 별개의 행성이 될 수 있는 4개의 가장 큰 위성 없이는 목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질량은 지구의 318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물질을 쌓아 올린다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는 압력으로 인해 압축되기 시작하여 점점 더 밀집된 구체로 변할 것입니다. 그 중력은 지구의 2.5배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어떤 기적을 통해 목성 표면에 서게 된다면 그는 2배 반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물론 표면에 설 수는 없습니다. 표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구름에서 암모니아와 메탄으로 가득 찬 점점 더 밀집된 가스층을 통과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곳의 허리케인은 너무 거대해서 수소가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구에서는 엄청난 압력 하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질인 금속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수만 킬로미터 깊이의 금속 수소 바다이며 금속처럼 행동하고 전기를 전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목성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이 탄생하며 이는 주변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구 크기 정도의 작은 암석 핵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이 핵은 이미 액체 수소에 부분적으로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은 거친 대기 없이는 목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기는 특징적인 줄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이 밝고 어두운 지역은 시속 600km에 달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바람의 결과입니다. 행성의 대기 전체는 끊임없이 소용돌이며 기이한 패턴을 만드는 끓는 가스 바다입니다. 번개는 지구보다 수천 배 더 밝게 번쩍이며 낮은 층의 압력은 가스를 액체 상태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대한 폭풍이자 진정한 폭풍의 베테랑인 대적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 350년 동안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폭풍의 직경은 약 16,000km로 지구의 몇 배에 달하며 과거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아직 모르지만 이 폭풍은 태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지구의 2만 배입니다. 이는 거대한 자기권을 생성하며 이 자기권은 너무 커서 보인다면 하늘에서 달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입니다. 목성은 진정한 방사능 지옥입니다. 주변에는 대전 입자의 흐름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방사선은 가장 잘 보호된 우주선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노와 같은 임무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목성은 가스 거대 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그 위성들도 포함합니다. 목성에는 80개 이상의 위성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갈릴레이 위성 4개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각 위성은 자체적인 역사와 고유한 특징을 가진 별개의 세계입니다. 이오는 화산 지옥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천체입니다. 화산은 황을 분출하여 위성의 표면을 덮고 밝은 노란색으로 만듭니다. 그 내부 구조는 목성과 다른 위성들 사이의 조성력으로 인해 가열됩니다. 유로파는 얼음 아래의 세계입니다. 그 표면은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껍질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목성의 조성력으로 인한 균열이 보이며 간헐천은 우주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태양계 어딘가에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다면 유로파는 주요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니메데, 위성의 왕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수성보다 크며 태양계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그 표면은 얼음과 고대 분화구로 덮여 있으며 내부에 지하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얼음으로 덮인 고대 세계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중 하나이며 그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니메데와 마찬가지로 얼음 껍질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성은 1970년대에 근거리에서 연구된 최초의 행성이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보이저 탐사선이 목성을 통과했지만 1990년대에 갈릴레오 임무와 현재의 유노 임무가 가장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미래의 목성 연구는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대에 주스 임무가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로 가서 그들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목성은 확실히 행성의 왕이지만 이웃 행성인 토성도 그만큼 놀랍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리 시스템과 위성 타이탄을 가지고 있는 외계의 아름다움이 구현된 세계입니다. 이 신비로운 행성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목성 이후 우리의 길은 토성을 향해 계속 이어집니다. 토성은 정말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목성을 크기와 힘으로 행성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토성은 가장 놀라운 고리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독특하게 만드는 그의 귀족적인 형제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그 직경은 12만 536km로 지구 직경의 9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토성은 모든 행성 중 가장 가볍습니다. 그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으며 이는 충분히 큰 바다가 있다면 토성이 그 바다에서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큰 특징은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성 중 하나로 만든 그의 장엄한 고리입니다. 토성의 사진을 보면 고리는 단단한 디스크처럼 빽빽하고 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 고리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수십억 개의 얼음과 암석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의 크기는 아주 작은 먼지에서 집 크기의 암석까지 다양합니다. 고리의 두께는 너비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데 평균적으로 약 10m에 불과하며 직경은 20만 킬로미터를 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옆에서 보면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얇은 거대한 평면 디스크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리의 기원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토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의 중력에 의해 찢어진 파괴된 위성의 잔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행성 자체의 중력 영향으로 인해 완전한 위성을 형성하지 못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고리에는 흥미로운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시니 간극은 고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약 4,800km 너비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이 간극의 원인은 토성의 위성 미마스로 그의 중력 영향으로 이 지역의 입자를 쓸어냅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의 대기도 수소와 헬륨의 혼합물이며 다른 가스의 불순물이 있어 구름에
황색과 금색을 띠게 합니다. 그러나 목성의 경우 그의 대적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면 토성에는 그만큼 신비로운 구조물인 북극의 육각형 폭풍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진정한 과학 현상입니다. 너비 25,000km의 거대한 허리케인을 상상해 보세요. 이 허리케인은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의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풍 내부에서는 시속 500k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는 마치 자로 그린 것처럼 놀랍도록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폭풍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것은 토성의 유일한 대기 현상은 아닙니다. 2010년에는 북반구가 갑자기 푸른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역에 여름이 오면서 태양광에 의해 유발된 광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대기에 파란색을 띠게 하는 분자를 파괴했고 구름은 황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성은 행성뿐만 아니라 8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타이탄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놀라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타이탄은 가니메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이며 수성보다 크고 밀집된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대기입니다. 만약 타이탄 표면에 서 있다면 하늘은 주황색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주변에는 얼어붙은 탄화수소로 덮인 평원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타이탄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물이 아닌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마이너스 180도이므로 물은 바위처럼 단단하며 강, 호수, 바다는 이러한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는 놀랍게도 지구를 연상시킵니다. 계절, 구름, 강수량이 있고 강과 호수는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는 메탄 바다가 점차 증발하고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저수지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타이탄의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생명체에게 적합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밀집된 대기로 주목받지만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엔켈라두스는 간헐천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엔켈라두스는 지름이 500km에 불과한 작은 세계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입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엔켈라두스의 남극에서 우주로 물줄기가 분출되어 전체 구름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간헐천은 너무 강력해서 그 입자들이 토성의 위성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엔켈라두스의 표면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숨겨져 있으며 그 구성에서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유기분자와 화학 반응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엔켈라두스를 유로파와 함께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주요 후보 중 하나로 만듭니다. 토성과 그 위성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는 카시니 하위헌스 임무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1990년대에 발사되어 토성계에서 1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수천 장의 사진과 독특한 과학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카시니에서 분리된 하위헌스 탐사선은 타이탄에 착륙하여 다른 행성의 위성 표면에 착륙한 최초의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황색 안개, 암석 평원, 고대 강의 흔적에 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카시니는 임무를 완료하고 토성 대기에 돌입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토성은 마지막 가스 거대 행성이지만 그 뒤에는 우란과 해왕성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얼음 세계입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 이상한 자기장, 그리고 얼음 아래에 바다를 숨길 수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영역을 여행한 후 우리의 길은 더 깊숙이 얼음 거대 행성의 세계가 시작되는 곳으로 계속됩니다. 우란은 태양으로부터 7번째 행성이며 그 크기는 목성과 토성보다 작지만 이 행성은 독특함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푸른색, 신비로운, 옆으로 굴러가는 고리와 놀라운 지형을 가진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차갑고 거친 대기는 여전히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처럼 우란도 가스 거대 행성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두 개의 가장 큰 세계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란과 그 이웃 행성인 해왕성은 다른 범주, 즉 얼음 거대 행성에 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란이 목성의 뜨거운 금속 수소 대신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란의 깊은 곳에는 이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얼음층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우란의 영역에 잠수할 수 있다면 먼저 메탄과 수소로 이루어진 상부 구름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고 가스는 액체 및 얼음층으로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란에 설 수 있는 단단한 표면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없습니다입니다. 대기는 깊은 층으로 부드럽게 변하고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압력이 지구 표면과 비슷한 층입니다. 우란의 중심에는 지구 크기의 암석 핵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꺼운 뜨거운 얼음 멘틀로 덮여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5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두꺼운 얼음층 때문에 열은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란이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224도로 더 멀리 떨어진 해왕성보다도 더 춥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란은 내부에서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거대 행성들이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우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특이한 자전입니다. 다른 모든 행성이 어느 정도 수직으로 자전하는 것과 달리 우란은 98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행성이 궤도를 따라 문자 그대로 굴러가고 있으며 극은 태양을 직접 향하거나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란의 계절 변화를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지구에서는 겨울과 여름이 6개월마다 바뀌지만 우란에서는 한 극이 42년 동안 태양을 직접 향하고 그 후 42년 동안 밤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초기 형성 단계에 지구 크기의 행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우란에 충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그 기울기를 변화시켰고 이제 우란은 다른 모든 행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전합니다. 우란은 평온한 푸른색 구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대기가 극도로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주로 수소, 헬륨, 그리고 2%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이 우란을 파랗게 만드는 이유는
붉은 빛을 흡수하고 파란색과 녹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란에서는 시속 900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이 불며 이는 지구의 허리케인보다 더 빠릅니다. 때때로 대기에는 매우 밀집된 거대한 구름층이 나타납니다. 고리는 토성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란에도 고리가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보다 훨씬 얇고 어두우며 빛을 잘 반사하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이로움은 27개의 위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것은 미란다입니다. 이 위성은 마치 찢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균열, 절벽, 협곡이 표면 전체를 가로지릅니다. 미란다의 일부 협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란다가 과거에 강력한 충돌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그 조각들이 다시 모여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재까지 우란을 방문한 유일한 우주선은 1986년의 보이저 2호입니다. 이 탐사선은 행성을 통과하며 최초이자 유일한 근접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탐사선도 우란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마도 2030년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사는 행성의 대기, 위성, 내부 구조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낼 것입니다. 얼음 같고 신비로운 우란을 뒤로하고 우리의 여행은 태양계에 알려진 마지막 거대 행성인 해왕성에 도달합니다. 해왕성은 가장 멀고 가장 바람이 강하며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행성입니다. 현대 망원경과 컴퓨터 모델에도 불구하고 해왕성은 여전히 가장 덜 연구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우란과 비슷합니다. 즉, 구름층 아래에 숨겨진 푸른색 공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해집니다. 우란이 조용하고 차가운 세계라면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이 부는 잔인하고 격렬한 거대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주 바람의 진정한 주인이며 그 역사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왕성은 우란과 마찬가지로 얼음 거대 행성이지만 그 대기는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활발합니다. 주로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란과 같은 푸른색,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왕성의 대기 속 바람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이 불며 바람의 속도는 시속 2,400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대기에서의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며 지구의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보다 3배 강력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이 왜 그렇게 거친 대기를 유지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보다 9분의 1밖에 태양광을 받지 않으며 그 상부층은 차갑고 고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폭풍과 소용돌이의 진정한 지옥이 있습니다. 해왕성에는 거대한 폭풍인 대흑점이 있습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의 이미지를 처음 전송했을 때 과학자들은 목성의 폭풍과 유사한 거대한 검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88,000km에 달했으며 폭풍 내부의 바람 속도는 시속 2,000km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해왕성에 다시 향하게 했을 때 검은 점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흩어졌습니다. 이후 5에서 10년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다른 거대한 폭풍인 새로운 검은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일한 태양계 행성이 됩니다. 우란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은 명확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해왕성에 착륙하려고 시도한다면 압력이 그를 으깨기 전까지 단순히 가스층 속으로 계속 깊숙이 빠져들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이라는 가스 거대 행성들과 달리 해왕성은 더 많은 얼음과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무거운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짙은 대기 아래에는 두꺼운 얼음 멘틀층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아마도 물, 얼음, 얼어붙은 암모니아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꺼운 층 아래에는 지구와 유사한 핵, 즉 뜨겁고 밀집된 암석과 금속으로 이뤄진 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중심 온도는 7,00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핵이 강력한 바람과 대기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2배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14개 위성 중에서 트리톤은 독보적입니다. 이것은 행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트리톤의 주요 특징은 역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행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위성과 달리 트리톤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는 한때 해왕성의 소유물이 아니었으며 해왕성 궤도 너머에 얼어붙은 천체로 가득 찬 영역인 카이퍼 벨트에서 그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상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온도는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얼음 간헐천입니다. 보이저 2호는 트리톤에서 표면에서 분출되는 거대한 질소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위성 내부 깊은 곳에 얼음을 가열하고 증발시키는 열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트리톤의 얼음 껍질 아래에 유로파와 엔켈라두스처럼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해왕성을 방문한 유일한 탐사선은 보이저 9호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탐사선도 해왕성으로 보내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임무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인 넵튠 오디시는 행성 궤도선을 발사하여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트라이던트로 보내져 지하바다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 임무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탐사선이 가까운 몇 년 안에 발사된다 하더라도 2040년대가 되어서야 해왕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태양계 행성 여행은 끝났지만 시스템 자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가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는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에리스와 같은 수천 개의 얼음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8개의 행성을 모두 다루었지만 그 사이와 그 너머에는 소행성, 해성, 외소행성, 운석과 같은 수많은 작은 천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행성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형성 및 진화에서 그 역할은 엄청납니다. 이들은 시스템의 먼 과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부는 지구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또 다른 행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천체의 역학법칙에 따르면 바로 그곳에 또 다른 큰 세계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행성 대신 소행성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개의 작은 천체로 채워진 지역으로 목성의 중력 영향 때문에 완전한 행성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베스타, 직경 약 525km와 같은 거대한 것부터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조각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 규산염,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물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가치 외에도 소행성은 지구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는 6,600만 년 전 그 중 하나가 우리 행성에 떨어져 공룡 멸종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지구 궤도를 교차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아직 안전하지만 작은 천체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이 2022년에 작은 소행성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변경한 다트 임무와 같은 보호 방법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지만 2006년에 천문학자들은 이를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명왕성은 여전히 완전한 행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강등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왕성이 궤도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는 하우메아, 마케마케, 에리스와 같은 다른 천체들이 있으며 이들도 행성의 칭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왕성 너머의 거대한 영역인 카이퍼 벨트에 위치하며 얼어붙은 천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천체로 남아 있습니다. 명왕성은 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위성인 카로는 명왕성에 비해 너무 커서 공동 질량 주위를 공전하는 쌍성계를 형성합니다. 표면은 얼음 평원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극지 화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통과했을 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행성이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된 더러운 눈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지면 녹기 시작하여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 꼬리는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는데 그 이유는 태양풍이 증발한 물질을 날려보내 꼬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해성은 2개의 영역에서 옵니다. 카이퍼 벨트, 유명한 헨리 해성과 같이 76년마다 돌아오는 단주기 해성에 가장 가까운 공급원, 그리고 태양계 가장자리에 거대한 구체인 오르트 구름으로 헤일보프 해성과 같은 장주기 해성이 옵니다. 해성은 지구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고 어쩌면 생명에 필요한 유기 물자까지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운석은 어떻습니까? 운석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작은 조각으로 지구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타버려 떨어지는 별의 아름다운 효과를 만들지만 일부는 표면에 도달합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것은 2013년에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도시의 수천 개의 창문을 깨뜨린 충격파를 일으킨 첼야빈스크 운석입니다. 태양계 행성 여행이 끝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본 모든 것, 작은 수성부터 거대한 해왕성까지 오직 한 천체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열도, 빛도, 궤도도,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태양,
우리 별 에너지의 근원이며 이 모든 시스템이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은 별입니다. 단순한 뜨거운 공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너무 거대해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이는 모든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을 합친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분의 1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광원은 무엇이며 그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우리 행성과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꽉 찬 빛나는 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에너지 생성 및 전달에 자신의 역할을 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은 태양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핵의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하며 압력은 지구보다 2500억 배 높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복사 영역은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외부로 천천히 이동하는 다음 층입니다. 모든 것이 끓고 소용돌이치는 핵과 달리 이곳은 고요합니다.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전달되며 별의 깊은 곳에서 태어난 광자는 수만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이 층을 여행하여 외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류 영역에서는 다른 에너지 전달 과정이 일어납니다. 광자가 천천히 위로 스며드는 대신 뜨거운 플라즈마가 올라가고 차가운 플라즈마가 내려오는데 냄비에 끓는 물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덕분에 표면에 과립과 흑점이 형성됩니다. 광구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층입니다. 별의 규모로 볼 때 이 얇은 층은 두께가 약 50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층이 우리 행성을 따뜻하게 하고 비추는 빛을 방출합니다. 광구의 온도는 약 5500도이며 핵에 비해 비교적 시원합니다. 최층과 코로나, 이것들은 외부층입니다. 코로나, 이것은 우주로 수백만 킬로미터 뻗어 있는 거대한 뜨거운 플라즈마 구름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별입니다. 별의 핵에서의 핵융합 덕분에 매초 수십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며 이는 초당 10억 개의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태양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45억 년 동안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항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표면에 거대한 폭발에 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방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플레어는 엄청난 양의 대전 입자를 우주로 방출하며 지구를 향단다면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현상은 코로나 질량 방출입니다. 이것은 수백 킬로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행성 간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 방출입니다. 이러한 방출이 지구에 도달하면 위성 통신 및 전력망에 오류를 일으켜 우리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행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영향은 시스템 전체에서 느껴집니다. 이러한 영향의 주요 메커니즘은 중력, 복사 및 태양풍입니다. 태양의 중력은 모든 행성을 궤도에 유지합니다. 태양이 사라진다면 모든 행성은 즉시 열린 우주로 날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중력 덕분에
우리 시스템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태양 복사는 지구에 열과 빛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복사가 없다면 우리 행성의 표면은 얼어붙고 대기는 얼어붙은 생명 없는 층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태양불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전 입자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며 행성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오로라를 생성합니다. 태양 영향의 가장 먼 경계는 태양풍이 항성간 매질과 충돌하는 태양권계입니다. 바로 그곳, 태양으로부터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의 지배력이 끝나고 끝없는 우주가 시작됩니다. 태양은 45억 년 전에 탄생했으며 앞으로도 약 45억 년 동안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50억 년 후에는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외곽층이 확장되어 먼저 수성, 그 다음 금성, 어쩌면 지구까지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 더 지나면 외곽 껍질을 벗겨내고 매우 작지만 매우 밀집된 별인 백색 외성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아직 수십억 년이 남았으며 현재로서는 태양이 우리 생명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 연구로 태양계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 시스템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행성, 위성, 심지어 가장 먼 해성까지도 중력, 복사 및 우리 별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놀랍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흥미로운 항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우주를 감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기를 바랍니다. 이 여행을 즐기셨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우주를 계속 탐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주는 무한하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